미국에서 절대 팔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Is its national parks, its nuclear stockpiles, and its Bitcoin. 국립공원, 핵무기,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상위 1%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최소 99%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지 디지털 금이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산업은 100배 성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더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비트코인을 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비트코인을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들을 추천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설명해주는 다양한 연설들만 듣고 또 들어도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들과 원리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제적인 가치, 비트코인의 기술적 의미, 인류의 화폐 역사 한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이 갖는 의의 등 너무 중요한 개념들을 이 영상 저 영상에서 화두를 툭툭 던져주고 때로는 깊게 쑥 들어가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의 수많은 영상들을 자주 듣고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증가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에 대한 더빙 영상 일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위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고요, 다 보셨던 분들은 바로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러 가시죠. 렛츠 고! Bitcoin truly is digital gold. 다음 진실은 비트코인은 진정한 디지털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은 인류에게 1만 년간 돈과 부를 상징해 왔습니다. 번영을 뜻하고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돈, 즉 최고의 커머디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 100명을 무작위로 세운다고 해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상위 1%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최소 99%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대신 비트코인 메달을 수여할 때가 된 것이고 황금 시대라는 표현도 이젠 비트코인 시대라는 표현으로 바꿀 때가 됐다는 뜻이며 황금으로 뒤덮인 거리라는 표현을 가진 도시라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뒤덮인 거리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이터나 펜 같은 것을 금도금이 되어 있어야 가치 있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도금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거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 표현을 그냥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이디어처럼 취급하면서 넘기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20조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금의 전체 시장 규모가 그 정도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대의 모든 디지털 자산은 그 아날로그 자산보다 가치가 10배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단지 디지털 금이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지 디지털 금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11번째 진실, Bitcoin is digital money.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JP 모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이 돈이다. 나머지는 모두 신용일 뿐이다. 돈이라는 건 소지한 사람 중심의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른 것들은 뭐냐? 그건 바로 신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내려면 신용카드 네트워크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45일 후쯤이 돼야 상대방 계좌로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사가 2%를 떼가고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신용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에선 돈이 1년에 40번씩 4년 동안만 움직여도 그 돈은 전부 사라집니다. 반면 디지털 머니의 세계에서는 돈을 1초에 한 번 혹은 1초에 60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1달러도 안 되는 수수료만 내면 여전히 내 돈을 온전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들은 30일에 한 번 결제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돈을 진동시킬 때마다 200bp, 즉 2%를 내는 구조도 동의하지 않겠죠. 디지털 머니는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런데 자산을 관리하는 업계 사람들조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산업은 100배 성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더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디지털 머니라면 그 다음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12번째 진실, Bitcoin is perfect money.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돈이란 뭘까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글을 보면 그들은 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지만 완벽한 돈이라는 개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볼테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깨끗한 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미경도 없고 물에 병원균이 있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돈을 이해하거나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사토시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기 전까지는 완벽한 돈은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대의 반도체 기술, 인터넷, 암호화 기술 모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와 미제스조차 이 개념을 두고 고심했고 미국의 건국자들 역시 이를 헌법에 명시할 때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돈은 금화와 은화로 제한한다. 그들은 분명히 개념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소유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자기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상품, 무기명 자산, 즉 소유자가 직접 보유하는 화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좋은 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헌법에 지정했던 돈은 그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단단하고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교환 가능성이 뛰어난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완벽한 돈을 만든 건 아니었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금화와 은화를 주고받으면서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과 은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그들이 사용하던 돈은 느리게 가치가 하락하는 결함 있는 화폐 정도였던 것이죠. 사용하기에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대안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경제학이 미신과 예술의 영역에서 과학 기반 공학 분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설계 가능한 경제 시스템 또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2가 화요일에는 5고 수요일에는 4라면 제대로 수학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수학은 무너지고 돈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경제학도 무너집니다. 물을 마셨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면 삶은 끔찍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완벽한 돈이라는 개념은 심오하고도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훈련받은 어떤 경제학자도 완벽한 돈에 대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걸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볼테르에게 자, 이제 방사능을 설명해 보시죠. 또는 위성통신과 휴대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반응을 했겠죠. 즉,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가 없다면 합리적인 개념 자체를 떠올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를 다음 진실, Bitcoin is legitimate. 13번째 진실, 비트코인은 합법적이다, 이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으로 이끕니다. 비트코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랬고요. 2020년 3월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고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암호화폐 산업 전체는 거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소당하고 있었고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 모든 게 땅속에 처박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완전히 180도 전환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장 신성한 장소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아서 두 명의 장관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가치조장 수단, 그리고 커머디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만 개의 증권, 모든 예술품, 주택, 비행기, 기차, 자동차, 모든 통화, 그리고 다이아몬드, 금 브로치, 은 등을 압류한다면 그들은 그걸 전부 팔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절대 팔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Is its national parks, its nuclear stockpiles, and its Bitcoin. 국립공원, 핵무기,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충격파를 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고요. 이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 연방정부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정부들, 그리고 은행 시스템, 보험 시스템, 신용평가 기관으로 퍼져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의 은행들로 퍼지고 결국 유럽, 홍콩, 중국, 일본, 아부다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수많은 관료주의의 층을 뚫고 확산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혁신가들은 그 기회를 가장 먼저 낚아챌 것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걸 붙잡고 포용하고 그로 인해 부유해질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저항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 몇 주 전에 백악관에서 목요일 밤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이 비트코인 합법성의 폭발, 그건 정말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0이 아니라면 100만 달러로 갑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든가 아니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면 결국 엄청난 상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셀러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비트코인에 대한 진실들을 들어보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완벽한 돈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의 발전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보유하고 모아갈 수 있는 현재의 우리가 비트코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술적 진보가 없었던 과거 인류 역사 속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운이 좋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서 너무 쉽게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진짜 행운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전 어떤 영상에서 마이클 셀러가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알게 된 지금 우리 모두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인 겁니다. 제 채널의 장기 투자 구독자님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어지는 3부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